보안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개장부터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빠르게 장중 낙폭을 회복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계심과 저가 매수세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 지수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이 흔들리면서 부진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이후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현재 시간 0.16% 오른 7,74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소부장 종목들 그리고 알테오젠 역시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현재 시간 2.35% 오른 9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크게 흔들리면서 7,400포인트도 내려놨던 코스피입니다. 다만 이후 빠르게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상승 전환을 잠시 성공했고요. 이후에도 저가 매수세를 중심으로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빠르게 상승 전환에 성공한 이후 강세 흐름 현재도 이어나가면서 현재 시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의 팔자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시간 2조 5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여전히 강한 매도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이 물량 받아내면서 현재 시간 1조 7천억가량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장중 매수 전환한 뒤 현재 시간 6,600억 넘는 매수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팔자세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3,093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팔자세 계속되고 있고 기관이 이를 사들이면서 3,500억가량 순매수 보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400억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 1,520원대에서 움직임이 이어나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도 이 흐름 유지되면서 현재 시간 0.41% 오른 1,526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치킨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육개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닭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월드컵 특수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육개 닭고기 평균 가격은 킬로그램당 6,660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9.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 가격과 비교해도 약 13.9% 높은 가격으로 올해 3월부터 6,000원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닭고기 공급 불안은 지속되는 가운데 월드컵 특수로 치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북중미 월드컵의 경기 시간이 우리 기준 오전인 점을 변수로 꼽고 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 투자 심리가 자극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시간 6개주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개주 전반이 강한 모습 현재 시간에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니커와 마니커 FNG 현재 시간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도 18%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체리브로도 15% 넘게 오르면서 853원 지나가고 있고요. 하림 같은 경우도 4.32% 오른 2,89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화신전공이 로봇 부품 납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날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화신전공의 상한가 랠리는 지난 8일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화신전공을 비공개로 방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직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엔지니어들과 현대모비스 관계자들은 화신전공의 경북 영천 본사를 들려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공급 가능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선 해당 방문이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양산을 위한 공급망 구축 자료의 일환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존 자동차 공급망을 로봇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만 가파른 랠리가 계속되면서 전날 한국거래소는 화신전공을 이날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은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 융자 매수가 불가능하고 지정 후에도 추가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 화신전공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전공이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 상한가에서 조금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4% 넘게 오른 5,0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가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해 삼성전자와 카카오, 네이버를 만납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트먼 CEO는 오늘 14일 오후 방한해 다음 날인 15일 삼성전자 디지털시티를 잡고 DX 부문 임직원들과 DX 인사이드 토크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 이어 양사는 앞서 협력하기로 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메모리 공급과 관련해 심도 있는 업무 협력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트먼 CEO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방문하고 정신아 대표와도 만나 양사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양측은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대화 맥락과 챗GPT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성남에 있는 네이버도 방문할 예정으로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구축해온 만큼 오픈AI와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샘 올트먼 CEO와 회동을 가질 기업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만큼 이번 샘 올트먼의 방한 소식이 상승 재료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현재 시간 0.26% 내리면서 38,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83% 내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2.42% 내리면서 22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장 초반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낙폭 빠르게 회복해내면서 기대감 키워나가고 있고 상승 전환에도 성공했는데요. 다만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 PPI 발표와 스페이스X의 상장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의 향방을 결정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남아있는 만큼 투자 전략 더 자세히 세워봐야 할 텐데요.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가지의 이 상품 파생이 오늘 만기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걸 계속 이어가는 롤오버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좀 매물을 출회할지 마지막까지 오늘 장 끝날 때까지는 수급 변동성을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다음 달까지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 앞으로의 방향성, 계속 우상향하는 힘이 붙어줄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일단 면밀히 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아무래도 좀 마무리가 되고 시장에 막상 올려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수급이 전반적으로 다시 우리 반도체로 돌아올지 아니면 스페이스X가 막 로켓처럼 올라가면서 그쪽으로 달라붙게 될지 이런 여부도 이번 주 말까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전쟁도 좀처럼 끝나지가 않고 자꾸 이란, 미국도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복잡합니다. 시장이 막 출렁출렁 거립니다. 하루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가 다음 날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고 너무나 혼잡스럽잖아요. 이번 주에 참 피로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을 적응하셔야 한다. 이걸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발행한 신한투자증권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저도 눈에 딱 들어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렇다면 신한투자증권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매우 출렁거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번 주에 막 시작 보고 있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막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음날 올라도 기쁘지가 않고 또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 하락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큰 것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이제는 좀 익숙하고 적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의 후반부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강세장 후반부로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설수록 슈팅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출렁거림이 심하면서 우상향하는 마지막 불꽃을 태울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말을 한 겁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의 한 이야기는요. 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 미국에 포함한 전 세계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모으고 상장하고 지금 돈을 쌓아둔 다음에 그걸 대규모로 설비 투자하는 캐펙스 투자를 단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쟁이 지금 가장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런 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인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고 과거에 광란의 미국의 20년대라든지 아니면 닷컴 버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 요 닷컴 버블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 2010년도 요쯤에 빵 주식들이 막 주식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빅 사이클과 지금 매우 유사한 기술 혁신형 강세장에 들어선 것은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상승이 쭉 유지가 됐고 이제는 전형적인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막바지 상승의 피크를 더 치고 올리는 그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은 분석을 하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면서 신한투자증권 앞으로 한 1년 정도, 최소의 1년 정도는 추가적인 강세장의 모습이 더 나타날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상승장을 우리가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세장에서 하지만 이렇게 피곤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수익률이 가장 극대화될 거라는 거죠.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강세장 후반부가 되면 주가의 상승 속도의 이 상승 각도가 매우 가팔라진다라는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근거로 내놨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이건 참고하실 부분은 미국 시장에 관련된 과거의 패턴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 빨간 색이나 노란색 닷컴 버블 빵 그리고 1920년대 미국의 지수들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한 7년 정도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6, 7년 정도의 랠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요 파란색 AI 사이클, 현재 AI 사이클은 한 4년 언저리까지 왔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까지는 상승의 각도가 그래도 완만한 수준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T 플러스 4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죠? 상승 속도, 이 각도가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강세장의 마지막 불꽃을 튀어오를 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더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상승 각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요 앞 구간 시작부터 한 4, 5년 정도까지는 하루 평균 월간 상승률이 한 3에서 4%대 정도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막판으로 상승세 후반부로 갈수록 그 상승률이 가팔라졌다라는 겁니다. 6에서 8%대까지 한 달의 주가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주도하는 업종, 주도하는 종목들의 상승률은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과 이 주도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비슷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쫙 올라가는데 지금 지수라든지 다른 소외되어 있는 관심을 못 받는 업종들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강세장 후반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초입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시장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강세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주도주의 탄력이 더 강력해지고 가팔라진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반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이 강세장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처럼 변동성이 매우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역시 과거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를 들면 1999년 이런 닷컴 버블 때의 케이스를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의 시작은 거의 1995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 5년 정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렇게 한 5년 정도에서 크게 조정 나왔던 것이 한 7, 8번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뭔가 뭐 이유를 찾든지 상승 사이클에 손상을 주든지 하면서 한 8번 정도가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99년부터 2000년 초반대까지 상승률이 가팔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한 2, 3년 사이에 큰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변동성이 7, 8번, 5년에 일어났던 것이 그 절반 기간 동안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크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또 반등하면서 우상향하는 이런 출렁거림이 커지면서 우상향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걸 또 예를 들었습니다. 근거를 들면서 강세장 막바지로 갈수록 변동성의 확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 시장도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막판으로 가고 피크가 높아질수록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건 우리가 익숙해져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평정심을 찾으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강세장 후반부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다 까먹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신한투자증권은 결국에는 강세장 후반에 변동성이 매우 심해서 피곤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그걸 잘 견뎌내고 나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과가 과거에도 도출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변동성이 후반으로 갈수록 심해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히려 6개월간 일간 수익률은 이렇게 피크를 치면서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이 닷컴 버블 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엇박자를 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지만 하락할 때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함께 올라타고 이걸 잘 맞추기만 하면 그 앞에 상승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다라는 과거의 경험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은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피곤하시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죠? 하지만 이걸 잘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상승의 불꽃을 폭죽을 터뜨릴 때 그 상승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시장의 패턴이 모습이 나타날지 우리 시장에서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좋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차기 반도체 공장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건설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일본 니케이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인 클러스터 이후의 차기 공장 입지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 인프라 구축이 불가능하다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전력과 부지, 용수,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설비를 호남이나 충청 등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태원 회장은 무조건 한국만 고집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과 인프라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최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초강력 AI 동맹 전략도 공개했다. 두 수장은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엔비디아의 독주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SK는 한일 양국이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에서 연대하는 빅텐트 구성을 제안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보고 오늘은 또 돈 되는 섹터 테마를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에서는 뭐 로봇 아니면 뭐 앞으로 ESS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플러스 방산이나 자동차, 가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 이런 섹터나 테마가 또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에서는 함께 또 살펴볼 만한 좋은 기업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I 동화의 영업개발팀 전준수 팀장님을 모시고 이 SI 동화가 지금 현재 시장에 또 어떤 모멘텀과 잘 엮이면서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 동화 영업개발팀의 전준수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멀리서 오셨다고요, 팀장님? 네. SI 동화가 제가 알기로 김해, 경남 김해에 있는 걸로 아는데 예. 또 오늘 아침에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오늘 SI 동화에 대해서 함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이 기업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일단은 SI 동화가 어떤 사업을 펼치고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SY 동화는 1974년도에 설립을 해서 자동차용 그리고 가전용 고무 플라스틱 부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 각 사업 부문으로는 저희 주요 고객사로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삼성전자 그렇게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와는 저희가 1975년부터 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내연 기관차부터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까지 전 차종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G전자와는 저희는 1997년도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품목 기준으로 자동차 부분은 인터쿨러 파이프, 가전 부분으로는 TP 도어 가스켓 부분으로 해서는 저희가 고객 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일단은 자동차 부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가전 부품으로도 많이 이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가 SI 동화인데요. 역사가 꽤 오래되네. 1975년에 설립이 되셨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SI 동화지만 그 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제 동아화성, 예. 그죠? 동아화성으로 아마 이제 과거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약간 이제 지분 구조도 바뀌고 또 함께 하게 되는 회사도 좀 생긴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동아화성에서 이제 삼명엠텍이라는 이제 주조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명을 딴 이제 SY 이니셜을 따서 이제 SY 동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삼명엠텍이 또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갖게 됐고 이러면서 동아화성과 그 동아화성의 동아, 삼명엠텍의 SY를 예, 이렇게 맞습니다. 합쳐서 사명을 다시 짓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기존엔 어쨌든 많은 부분 지금 현재의 사업의 주력은 자동차 부분과 가전 부분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사업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이 SY 동화가 새롭게 또 새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나 뭐 주주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 어떤 신성장 동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 부분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로봇과 방산이 있습니다. 아 로봇이요? 예, 그 이제 두 산업 모두 이제 고성장이 이제 예상되는 시장이면서 그쵸. 네. 저희가 기존의 자동차와 가전 부문에서 쌓은 기술력을 이제 양산 역량을 가지고 진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먼저 로봇 쪽을 말씀드리자면 네네. 저희는 오랜 고객사인 현대자동차그룹, LG전자가 이제 최근에 로봇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큰 사업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예를 들자면 로봇의 관절부나 발바닥과 같은 부위에는 이제 고무 부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시제품 생산이랑 이제 소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국내외 로봇 OEM 1차 협력사들과 이제 저희는 예,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방산 쪽입니다. 네. 그 방산 산업에서도 사실 고무 부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전차에 들어가는 무한궤도라고 네네. 무한궤도 내에 이제 고무 패드들이 들어갑니다. 아. 쉽게 말하면 타이어 같은 역할을 그쵸. 하는 건데
이 궤도의 바퀴와 이 캐터필러가 맞닿는 부분에 거기에 고무가 들어간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방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려면은 이제 DQMS라든지 이제 그에 맞는 인증을 또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저희는 지금 인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주요 방산업체와 지금 협력사 등록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존의 자동차와 가전에서 로봇과 방산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다각화해서 외형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최근에 젠스랑 CEO도 왔지만 뭐 요즘 뭐 로봇의 피지컬 AI 쪽에 이제 투자하는 뭐 대기업 중심으로 일단은 선두로 끌고 나가면서 현대차, LG전자, 현대차는 아틀라스, LG전자는 클로이드 이런 식으로 협동이나 아니면은 가전 로봇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SY 동안 어쨌든 현대차랑 LG전자와는 함께 일할 협력을 하는 협력사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협력사이니까 여기에 또 발맞춰서 로봇 쪽의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럼 결국엔 로봇에 들어가는 뭐 관절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는 고무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배터리가 이제 상판합판 플라스틱 사출물과 네. 이제 그 내부에 그 상판합판을 잇는 배터리 가스켓이라고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로봇 쪽의 신사업의 성장 동력으로 하나를 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 한쪽은 이제 방산 쪽. 방산도 뭐 확실하게 지금 해외 쪽에서의 수주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터필러 이 무한 궤도와 바퀴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 예, 쉽게 말하면 탱크에 들어가는 타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어쨌든 뭐 시장에서는 요즘 가장 주목을 받고 핫한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의 모멘텀이 함께 엮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뭐 아까도 뭐 설명해 주셨지만 뭐 이미 함께 하고 있는 회사들이 뭐 현대차, 뭐 LG전자 이런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대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도 SY 동화가 또 내세울 수 있는 강점, 뭐 차별화 전략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플라스틱과 고무 사출을 하는 이제 기업들은 네. 이제 다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또 단가 싸움이 될 건데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이제 수주를 받았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금형만 이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현지 생산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네네. 뭐 저희가 제품을 이제 관세라든지 이제 운송비들을 이제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거점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이제 주요 국가를 포함해서 총 8개 국가에 11개의 현지 생산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현지의 공장과 이제 생산 거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슈들이 이제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좀 푸는 쪽으로 하는 거에서 소통이 되게 수월한 부분이 있고 일단 무엇보다 글로벌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 저희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점이 전 세계 8곳? 7곳? 총 11곳 아, 있고 국가별로는 네. 7개국이고 한국을 포함하면은 총 8개국이 8개, 되는 우리나라 거고. 포함해 예. 8개국 그리고 그걸 다 합치면 11개의 생산 거점이 있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해 준 것처럼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관세 같은 것도 어쨌든 상세가 좀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관세도 좀 상세가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도 할 수 있고 예. 여기에서 현지의 업체들과도 컨택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글로벌 다른 기업들 뭐 국내 현대차, 뭐 LG전자, 뭐 KG 모빌리티 뭐 이런 쪽 말고도 해외 쪽에서는 또 어떤 고객사들과 같이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지금 해외 고객사로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해외 영업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는 북미 전기차 기업 알사와 이제 최근에 이제 NDA를 체결을 했고, 그 NDA를 체결하게 된 계기는 그 고객사 쪽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배터리 가스켓 부분,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좀 업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문제가 이제 좀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미팅을 실시를 하였는데, 저희가 이전에 똑같은 이슈를 저희가 해결했던 능력 예, 경험도 있고 이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른 시일 내에 이제 아마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미국의 뭐 과거에도 뭐 포드나 뭐 이런 회사들과도 뭐 같이 이 사업을 하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도 저도 기사나 이런 걸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미국의 알사 또 전기차 업체와도 지금 가스켓 관련된 사업을 함께 추진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국내에서도 탄탄한 고객사들을 갖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생산 거점을 여러 군데를 가지고 계셔서 경쟁력을 해외 쪽으로도 지금 잘 탄탄하게 준비를 해온 상황인데, 그러면은 다시 뭐 미래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사업도 잘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동차 부문 쪽에서 가장 SY 동화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저도 실적 같은 거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매출이 좀 증가를 작년에 10% 가까이 좀 증가한 걸로 체크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좋은 모멘텀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네네. 제가 다른 거를 설명드리자면은 예. 저희가 이제 내연 기관차에 들어가는 이제 한 대당 저희 제품 단가들이 이제 세트로 봤을 때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아, 예, 그 정도로 이제 단가가 높군요. 단가 자체가 이제 고부가 가치, 저희 입장에서는 고부가 가치인 제품들이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는 건데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금 현재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제품이 인터쿨러 파이프 그리고 이제 가스켓 매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 그룹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이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이제 더 본격화가 된다면은 이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가스켓 같은 경우는 배터리 크기가 작다 보니까 네네. 조금 더 작은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 하이브리드 대비했을 때 더 크다 보니까 크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단가 자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난다면은 이제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부품도 납품을 하시고 계시지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갈수록 진화될수록 결국에는 SY 동화의 판매 단가도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서 이익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매출이 그러면서 이제 하이브리드나 뭐 친환경차 쪽으로 판매가 늘어서 작년에 SY 동화의 실적도 좋아진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아까 살짝 제가 여쭤보기도 했지만 앞으로 또 지금 뭐 많은 기업들과 좋은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또 추가적인 계획, 또 추가적으로 컨택 접촉하고 있는 그런 고객사들은 있나요? 궁금합니다. 예, 사실 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북미 기업 이제 네. 알사를 제외하고 사실 이제 그 포드나 이제 스텔란티스 정도도 저희가 컨택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조만간 이제 미팅도 좀 이뤄질 예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가전 부분에서도 사실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LG전자,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그 해외에는 글로벌 고객사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영업을 본격화한 결과 실제 수주로 이어져서 네. 이제 BSH라는 이제 보시, 지멘스사와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 구축을 하게 됐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선반 그리고 야채칸 같은 이제 그런 저희 플라스틱 사출물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수주를 직접 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수주가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사도 다변화하면서 지금 현재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가전 이쪽에서도 탄탄하게 실적을 높여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로봇이라든지 방산 쪽도 포트폴리오를 좀 넓혀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뭐 제가 또 기사 보다가 자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예. 찾아보다가
이 수소연료 전지 쪽도 추진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소 연료 전지는 사실 이제 SY 동화에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자회사인 이제 SY 동화 퓨얼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네네.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용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고온용 5kW, 저온용 10kW는 이미 상용화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자세한 기술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 잘 모르다 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저희 자회사 대표님을 모시고 예. 예, 한번 좀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좀 R&D 로드맵 차원에서 네네. 좀 말씀드리자면은 수소 연료 전지와 ESS를 통합해서 분산 전원이나 비상 전원의 이제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고 네. 비상 전원 외에 이제 모빌리티용으로도 지금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말씀 주셨던 기사는 이제 뭐 최근에 한국 항공대학교와 네. 이제 체결한 MOU인데요. 그 MOU는 이제 저희가 모빌리티 분야의 고출력, 고밀도 연료 전지 핵심 원천 기술을 저희가 이제 이전을 받는 그런 MOU를 체결을 한 겁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뭐 미래 모빌리티인 뭐 UAM이나 아니면은 수소, 특수 차량 이제 등을 이제 위한 배터리 팩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최근에는 이 에너지에 대한 이 관심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뭐 석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변화된 뭐 최근에 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신재생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까지도 같이 테마가 많이 붙으면서 관심을 많이 받는 최근의 분위기인데 이런 쪽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쪽에 모멘텀도 하나 또 추가로 장착한 SI 동화의 현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해외 쪽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원재료 가격 같은 경쟁력을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사실 뭐 오늘도 막 새벽에 미국, 이란이 막 서로 공격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요즘 사업 영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가 원재료 가격이 다 올라가서 이게 너무 부담이고 이걸 어떻게 좀 상쇄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예, 맞습니다. 네네.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쟁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30%에서 40%까지 또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다만 저희 SY 동화는 이제 주요 고객사와 판가 인상 협상이 좀 잘 마무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큰 뭐 무리는 없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제 자동차 부문은 지난 3월부터 이제 가전 부문은 이제 지난 6월부터 이미 단가 인상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저희는 구매처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판가 이전도 전이도 하고 해서 이제 지금은 우려가 많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무 원재료 가격에 일단은 이런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해놓으신 것 같고요. 자, 그럼 뭐 시간이 또 많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예. 우리 SI 동화 올해의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뭐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라든지 뭐 로봇에서도 뭐 가시적인 실적들이 잡힐 수 있을지 올해 목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올해 매출액은 25년도 대비해서 이제 5%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약 40% 정도 성장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40%나 그게 그러게요. 되냐? 사실 저희가 지금 해외 거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되게 집중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제 확대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진출하는 것에 목표를 삼다 보니까 저희가 원가 절감이라든지 경영 효율화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 해외 법인들을 이제 전부 다 점검을 하면서 이제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이제 많이 발견을 했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매출 증대와 이익률 개선을 이제 동시에 좀 잡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해외 진출을 하면서 투자를 한 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걸 이제 효율화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도 하고 이런 작업을 오래 하면서 영업이익을 어쨌든 좀 늘릴 수 있을 영업이익을 한 40%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니까 저희도 한번 이 SY 동화 실적이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Y 도화의 영업개발팀 전준수 팀장님을 모시고 함께 자세하게 기업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 관련해서 한번 또 기회 되면 저희 한번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옷장 종목 레이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시장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지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자, 원익 IPS입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르긴 하지만 대형주보다 오늘은 또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코스닥이나 소부장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이거 해석해야 될까요? 지난주 위원님? 후반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IT 소부장 쪽으로 매기들이 집중되는 네.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PSK라든가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말씀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저께 조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쉬었죠. 원익 IPS가 급등하면서 네. 오늘은 내가 대장주야. 그리고 어저께 쉬었던 또 심택이라든가 같은 기판인데도 20% 넘게 예,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극단적 변동성 속에서 그래도 물론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IT 소부장 쪽으로 단기적인 어떤 매기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네. 있다. 이것은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미리 또 선반영을 받았던 거예요, 다. 네, 그쵸.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빠른 것들은 신고가를 내려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흐름인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런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또는 어떠한 그 재료 쪽이든 바로 이 반도체 업황이 쉽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또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IT 소부장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평택4라든가 또 SK하이닉스 M15X 투자 본격화 거기에 이제 어떤 정부 정책에 손발을 맞춰서 나갈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용인은 비롯해서 또 광주 쪽이라든가 네. 이런 쪽의 얘기가 있고 최태원 회장은 조금 퀘스천 마크를 보이고 있는 것 얘기가 같아요.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쨌든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긴 라는 하죠. 그러면 네. 또 다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바로 이 IT 소부장 쪽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네네. 결국 그러한 것들이 1분기 영업이익 107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이 됐더라는 이런 서프라이즈.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 1조 3천억 43% 이상 급증하고요. 영업이익도 2,204억으로 무려 199%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라든가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공략을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1차 목표가
15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지난 3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월 달 요 흔들리는 과정들 속에서 12만 원 내외 그리고 15만 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나서 말이죠. 오히려 5월 11일 고점 찍고 가격 조정을 급하게 받으면서 요 10만 원도 이탈이 됐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수급도 개선이 돼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15만 원을 향해서 갈 것이냐, 여기서 또 한번 부딪힐 거냐,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는 15만 원 근처 정도의 이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15만 원이 안착이 되면 그때 이제 또 다른 랠리를 기대하면서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강하게 또 다음 턴이 돌아가고 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 지금 또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 한 2, 3주 뭐 길게 보면 한 달 정도는 코스닥 그렇죠. 쪽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한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가로 그게 증명이 되면서 드러나고 있죠. 그런 흐름을 시청자분들도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다음은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사실 지난 5월 초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특허 소송과 관련돼서 호재가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고 32만 원에 대한 지지와 40만 원이 저항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그 40만 원 딱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밀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오늘 올라오는 이유는 IT 소부장 쪽으로 집중돼 있는 수급이 바이오 쪽과 관련돼서도 뭔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었던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돌아서주고 있다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그 특허 소송이 연이어 승소를 계속 거두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알테오젠이 하반기 내년에 어떠한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무엇보다도 이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체형 변환의 플랫폼이 유럽의 물질 특허 등록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유럽 시장 쪽에서의 이런 기술 수출이라든가 추가적인 계약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위치는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위치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난번 구간이 이때였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때 3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1차적으로는 40만 원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실 잘 버텨주고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이 하단부를 깼단 말이에요. 깨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터치 한번 하고 어제 흔들렸다가 오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추가적인 상승 1차적으로는 40만 원을 목표로 두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다시 또 코스닥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 앞으로의 뭐 기술 수출 이야기 이런 것들 더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웃장 종목 레이더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